네,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검색창에 한판승부 검색하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 두 분께 질문하는 시간이죠.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유튜브로 자유시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여성의 날 관련해서 논평을 하셨던데 너무 여성만 강조하시는 거 아닌지요? 여성, 이대녀의 고통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남성, 이대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자는 것인데 그게 왜 여성 차별인지요? 라는 질문. 여성의 날은 뭐 2대녀만 있는 게 아니고 3대녀도 있고 4대녀도 있고 5대녀도 있고 6대녀도 있고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표가 지금 여성 고용률이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모든 지표에서 사실은 한국은 성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 성평등의 측면에서 꼴찌 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30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뭐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취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성차별이라는 게 극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가 유리천장 때문에 상향 지원을 못해요. 하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좀 능력이 좀 뛰어난 여성들과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특혜를 보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 결과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이대남의 고통이 덜어질까요? 저는 덜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성차별이 없어져야지 남자도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차별이 있는 구조 속에서 남자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성들은 이제 살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성이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못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내 아내가 또 내 여자친구가 나랑 똑같은 조건으로 평등하게 노동을 하고 거기서 평등하게 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나중에 일자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은 곧 남성의 해방이다. 그런데 못된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분노, 좌절, 보통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그 범인을 지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목된 게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봤자 삶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성차별이 고착화될수록 남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 또 다음에 그 부담의 무게도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남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같이 여성 해방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유시민님께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유시민님은 샵 1212로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454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아까 일부에서 여영국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의 워싱턴 포스트 서면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데요. 소장님은 그 인터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페미니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입장을 못 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잘못 나갔다, 실무자 실수다라고 하시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신문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당하고 있을 리가 없어서 아예 원문을 한글로 깠더라고요.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서 이걸 영어로 그냥 영역해서 기사가 나간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신 게 일단 조금 이상하고요. 왜 답변을 그러면 후보가 모르는 상태로 나갔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대선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랑 인터뷰한 내용을 대선 후보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신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르쳐드린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워딩인데, 그게 또 답변으로 그대로 실렸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는 자기 언어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후보의 언어를 쓰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싶은데요. 뭐 잘 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결론은? 네. 그 원래 답변이 사실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어떤 정당에서도 안티 페미니즘을 내걸고 극우 정당 아닌 이상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철에 이제 이준석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결국 자기 말을 뒤집게 되는 건데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고하는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요. 좀 어떤 분이 되시든 이 여성 정책의 문제 또 대선 이후에 굉장히 큰 또 화두가 젖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정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정한님이 아주 강하게 또 경고 말씀. 이재명 후보도 잘한 거 없어요. 페미니즘의 관계를 멈추라는 그 링크했던 그 과거가 몇 달 전이잖아요. 여기까지 하죠. 자, 예, 응답. 대선은 아무래도 정당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그 이후에 여성 정책팀이 정책을 짜고 대선을 준비했던 과정까지 같이 보셔야지 커뮤니티 이용했던 글의 한 줄만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그 상대 후보의 전체를 보시려는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전체를 보는데 그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는 건 그 후보가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하는 한판승부였습니다.